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8월 30일 이제 거래일수가 하루 남았습니다. 8월달 이제 9월달 선물없이 동시 만기 시즌, 그리고 뭐 본격적인 시점은 아니지만 프리 어닝 시즌이 진입이 좀 됩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좀 관망세였죠. 선물이 매수됐다가 뭐 처음에는 매도로 시작했다가 다시 매수, 다시 또 매수, 매도, 아니죠. 매도, 매수, 다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흐름 부분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참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머리 좋다. 보통 수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 부분들, 그것까지 오늘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8월 30일이고 시장 자체에서 오늘 개인들이 소폭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600억 정도. 외국인은 거래소 쪽에도 2천억 정도 매수 들어왔는데 그 물량이 거의 뭐 삼성전자입니다. 2,300억 정도 삼성전자. 장중에 한 2% 정도까지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종목이 뭐 1, 2% 정도 반등이 나오면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조금 소폭 약세인데 프로그램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관들, 외국인들이 탄력적으로 한 2,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 종목군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선물없이 동시 만기 때 종종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수 플레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수는 어차피 다음 달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물없이 동시 만기에 외국인들의 모든 포커스 부분들 돼 있고, 선물의 매수냐 매도냐 이 부분들은 해외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글로벌 매크로에 따라서 외국인이 이건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상당히 강세했습니다. 철강주들 뭐 동국제강 최근 급등 나왔었죠. 오늘 뭐 휴스틸이라는 종목군도 10% 이상의 급등 부분이 나오면서 계속 철강제 사이클 부분들이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이제 캐나다 쪽 오늘 내일 정도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멕시코 협상 부분들이 나오면서 멕시코가 캐나다 나프타 쪽은 일단 미국 라인에 승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아시아 쪽에서는 오늘 그 한국 철강 쪽에 플러스 알파의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늘 철강주 강세가 나왔고, 장중에 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남과 북이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 관련 종목군들이 고르게 상승 부분들이 나왔어요. 하나의 라인을 만든다는 측면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준비국이 지금 북한과 중국은 압박카드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압박카드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좀 줬죠. 인센티브 부분들을 좀 줬어요. 그래서 오늘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러시아 뭐 가스관, 그다음 유라시아 철도, 평화공원, 이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의 강세 이유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볼 부분이, 자, 이제 9월달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폼페이오 방북 부분들이 일단 연기, 취소, 그 다음에 뭐 비친서 부분에서 비핵화가 관련된 리스트에 이걸로 인한 문제,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자꾸 종전선언이든, 전에도 얘기 드렸죠. 중국은 종전선언에 중국은 들어가기를 원하고 미국은 배제시키고 싶고, 그러니까 우선권 자체를 중국을 안보 관련 패권 부분에서 확실히 뒤로 밀어놓고 싶은 생각 부분들이 들어요. 그걸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질 때마다 이 파급 효과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하나하나씩 나오죠.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이슈 부분들이 이제까지 하나하나씩 나왔다면 오늘 다른 카드가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이에요. 중국의 입장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물론 두 가지 선택한다는 것은 항상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인데 대만과
북한과 두 가지 카드에서 하나만 꼭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중국은 어느 쪽을 쓸까요? 어느 쪽 카드를 받을까요? 아무래도 그 대만, 물론 둘 다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치예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카드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오늘 그런 생각 부분들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다방면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핵협상,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도 진행하면서 압박 부분들 하고 있지만 안보 관련된 부분에서 대만 카드를 쓰기 시작하는구나. 대만 같은 경우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 부분들 진행하면서 약간 군사 부분들을 뺐어요. 근데 오늘 나온 게 대만 대사관 쪽에 해병대, 미국 해병대 파병 가능성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어요. 경고를 하는 거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북한을 선택할 것이야? 아니면 대만의 미군의 해병대가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중국한테는 상당히 큰 카드가 될 수 있어요. 북한을 양자 딜을 할 수 있는 양자 딜, 그리고 여기는 또 단순히 대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시사군도라든지 이쪽 필리핀, 그다음 베트남, 말레카협 여기까지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예요. 중국한테는 우선권, 한동안 오바마 정권에서는 이쪽 해협 부분에서 약간 손을 좀 놨던 부분들 없잖아. 이는 다시 트럼프가 되면서 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시간이 필요해요. 왜? 미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은 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시간, 대체로 아프리카 시장이 떠오를 수 있는 시장이 해야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한판 정면 대결 부분들 할 수 있는 힘이 될 텐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그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1로 관련된 부분, 시진핑이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고, 구글에서도 중국에 다시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몇몇 구글 웨이모인가요? 아마 웨이모 쪽에서 중국 진출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면에서 점점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북한과의 문제 부분에서 미국이 대만의 해병대 진출권을 건드렸어요. 절묘한 수입니다. 절묘한 수예요. 저도 이 국제정치학 부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권을 두고 보다 보니까 어느 쪽 카드를 받을 것인가 중국이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도 계속 나온 내용이 북한의 이제 구구절 있죠. 상당히 크게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의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9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진핑이 참석한다는 게 기존의 컨센서스였는데 시진핑의 불참 가능성, 고위 관료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불과 지난주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근데 시진핑의 불참 가능성 부분들이 코멘트가 나오고 있어요. 이리저리 중국 같은 경우에 수세에 몰리는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 지금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이 그 초음속 미사일 발사한 이후부터 뭔가 너무 좀 섣부른 게 아닌가라는 관점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잘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남과 북이, 남북 정상회담 부분들, 계속 미국은 먼저 못 나가게 계속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소리 부분들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계속 내야 됩니다. 왜? 제가 며칠 전에 구한말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북한의 패권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중국을 유축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강공 드라이브 부분, 예전에 구한말 때 우리나라의 철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계속 아간 판천이나 이런 부분들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비슷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강한 힘 부분들이 있다. 뭉치려고 한다. 2030년 올림픽 공동개최 시간이 많이 남았죠. 15년 뒤입니다. 14년 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럴
준비 부분들이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천명을 해야 돼. 구두상으로 진행되든 안 하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뭉쳐서 갈 거다. 남북 정상회담 부분도 우리를 무시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패를 쓰지 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내용들이 종목군하고 섹터별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침에 그 서울 평양 올림픽 관련된 추진 내용 부분은 코멘트를 문자를 그 카카오톡에 올려드리니까 그 전부터 남북 경협 관련 종목군들이 딱 반등 부분은 나오죠. 지금 장세 자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부분도 보면 주가가 뭐 실적이든 아니면 모멘텀이든 어떤 종목군이든 산업 섹터든 정고점이든 아니면 매물대 아니면 새로운 돌파 신호의 신호탄 부분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가 상승의 시작 부분 매물대 돌파라든지 어떤 하나의 모멘텀 부분들이 나와요. 뭐 주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니면 산업 섹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코 최근대체 강세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협력 카드 인센티브 부분들이 나오면서 또 돌파 부분들이 시도하는 것처럼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도 계속 그거죠. 이게 시장 자체 흐름 부분들도 모멘텀 장세이다 보니까 이걸로 계속 움직인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내용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은 압박카드를 쓰면서 한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 시점 자체가 상당히 좀 절묘한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계속 체크 부분들을 할 것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2,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매수 부분들은 이런 영향권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 와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상승과 매물대 돌파 부분들의 시작은 뭔가가 계기가 항상 필요해요. 우리가 보면 사드도 보면 변곡점이 되면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서 변곡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삼성전자 작년 재작년 실적도 보면 계속 오버슈팅 부분이 나오다 보니 거기서부터 꺾였던 것처럼 주가 상승의 모멘텀 부분들이 계속 있어야지만 하나의 돌파 파동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종목구이든 섹터 부분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 평양 올림픽 추진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되든 안 되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우리 남과 북이 계속 주도적인 흐름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해외 쪽에 코멘트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수급은 약간 관망세죠. 외국인들 선물과 현물 쪽의 매수 부분을 통해서 지수 컨트롤, 선물옵션 동시 만기 부분들을 준비하는 관망 장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후반 부분에서는 미국이 썼던 대만 해병대 카드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 구구절 행사에 시진핑이 불참할 것인가, 최근에 남북 경협 관련 남북 북미 정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 긍정적인 시그널 해결되려는 문제가 커지는 것보다 물론 이제 해병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요건 자체는 분명히 좀 있어요. 하지만 위안화 절상 부분하고 시진핑이 지적재산권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을 만드는 것도 분명히 좀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고 부분들은 요즘에 뭐 비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거의 뭐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용장고가 지난번 최근 1조 6천억 정도 나오면서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음 달에 최대 군사훈련 부분들 합니다.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친미냐, 그 다음에 이쪽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쪽, 이란이냐, 라인 부분들을 계속 형성하는 작업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아침에도 모닝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는 이제 2달도 시간 타입을 부분들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장보고 예약
할인 이벤트 부분들을 뭐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달 초에 장보고 프리미엄, 글쎄 올해 하반기에 더 나올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종목 정도로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대비 목표 예상치 부분들을 2배에서 4배 이상 좀 두고 있고, 다음 달 정도 생각하고 그려지는 좋은 모멘텀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관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1차 이벤트 부분들을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공지사항,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도 링크 관련된 부분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실 분들은 그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이제 문자 공용 전화번호 있죠. 그쪽에 문자 카카오톡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브리핑 한 줄 정리 부분들 들으면 미국의 절묘한 카드, 북한과 중국의 압박 카드, 그 와중에 2030년 서울 평양올림픽 추진하면서 남북 경협주의 반등 부분들이 강세가 나왔고, 철강주의 강세, 순환매 계속 돌고 있죠. 순환매 파동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8월 30일 마감 부분들을 진행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마감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